오늘 새벽에 광주에서 경찰관이 흉기에 피습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얘기를 해볼 텐데 윤정 기자, 일단은 맨 처음에 어떻게 이 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게 된 건가요? 네, 오늘 새벽 3시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3시 10분쯤에 이 광주 금남로에서 수상한 남성이 우리를 따라온다. 이런 여성들의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네. 여성 2명이 오피스텔로 귀가를 하고 있는데 보이는 지금 화면 보시는 같습니다. 것처럼 네, 앞에 여성 2명이 이렇게 같이 걷고 있죠. 그런데 뒤에 이 남성이 왼쪽 손에 종이 주머니 같은 걸 들고 계속해서 뒤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공동 현관까지 따라왔다고 합니다. 집 그래서 앞에까지요? 네,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걸 봤다라면서 출동을 요청을 한 건데요. 여성들이 그 전화를 할 당시에 굉장히 떨리는 목소리로 집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알려졌고 이 금남지구대에서 이 출동을 하게 되는데 소속 50대 A 경감 그리고 20대 비순경이 한 조를 이뤄서 네. 이 현장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 종이 가방을 든 남성을 바로 발견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남성이 이 경찰을 보자마자 가방 안에서 흉기를 꺼내 들었다고 하거든요. 오. 그래서 아, 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에 이 경찰들이 이제 대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경찰이 실탄을 발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재합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던 건가요? 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데요. 저 남성이 종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이 50대 A 경감에게 지금 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렇게 50대 A 경감의 얼굴을 흉기로 오.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 전에 이 테이저건으로 이 남성을 겨누고 테이저건을 발사하겠다, 흉기를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흉기를 버리지 않고 저렇게 달려든 겁니다. 그런데 테이저건으로 지금 제압이 되지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 다친 A 경감이 흉기를 버리라고 재차 얘기를 했지만 남성은 오히려 이 20대 비순경에게 지금 몸을 틀었는데 20대 비순경의 경우에는 여경이라고 합니다. 여경이라는 점을 노리고 오히려 더 그쪽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A 경감이 이 남성에게 공포탄 한 발을 발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도 이 남성이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몸을 틀어서 다시 이 A 경감에게 향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흉기를 휘두르니까 이 A 경감이 다시 실탄 3발을 발사를 했고 이 실탄 3발에 이 상반신을 맞은 이 남성이 이후에 20m 정도를 달아나다가 지원을 나온 다른 경찰관들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진 상황입니다. 이 A 경감은 사건 직후에 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을 받았고요. 생명에는 다행히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탄을 맞은 저 남성도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정지로 새벽 4시쯤에 숨졌습니다. 이 경찰은 같이 출동을 했던 지금 저 여자 순경을 상대로는 이미 조사를 진행을 했다고 밝혔고 A 경감에 대해서는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를 한 방침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지원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경찰 4명이 추가로 출동을 했는데 이 경찰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이 상황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좀 전에 리포트 보면서 다리 붕괴 사고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있느냐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도 오늘 새벽에 일어난 일인데 윤재 변호사님, 우리나라에서 이 경찰관이 총을 실탄을 쏘고 또 일반인이죠. 이렇게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네, 이전에도 존재했었습니다. 어. 일단 이와 관련된 규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물리력 행사라는 것이 결국 이 총기 사용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지금 앞서 이번 사고에서도 경찰관 2명이 2인 1조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2인 1조로 이제 출동을 하게 되고 언제 이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를 보면 지금 흉기를 들고 있었잖아요. 지금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흉기로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때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치명적인 공격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 총기는 최후에 사용하도록 그런 규칙상 안내가 되어 있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지금 이 흉기를 이제 얼굴 쪽에 갖다가 휘두르는 그런 상황에서 대항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이 총기 사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총기를 사용할 때도 일단 대퇴부 아래 그러니까 이제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좀 부위 쪽으로 향할 것을 먼저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전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는지 질문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특히 경찰관의 총기 사용 이 이후로 또 이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도 이제 경찰의 실탄 사용으로
범인이 이제 체포가 됐던 범인이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1억 원이 넘는 민사 배상 청구가 경찰에게 인정이 됐던 사례도 존재를 하거든요. 네. 이번 사안도 지금 같이 출동을 했던 경찰관 그리고 이후에 합류했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어떤 이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는 조사 이후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저 사건이 새벽 3시에 일어났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날이 밝고 나서 이 소식 들었던 주민들 굉장히 불안해할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저 새벽 3시에 총소리를 직접 들은 주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근 주민들 목소리를 들어봤더니 네. 이 새벽에 울린 총격에 정말 너무 무서웠다. 밖에 아예 나와볼 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처음 했거든요. 듣는 소리였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인근 주민들 목소리 들어보시죠. 새벽에 3시 총소리가 빵빵 세 번 나. 그래서 내가 이거 뭔 소리냐, 이거 뭔 일인지 아냐. 그러고는 무서워갖고 그래갖고 나가보려다가 내가 안 나왔어. 어머니 총소리 들으니까 좀 어땠어? 무서웠어. 어떻게? 느닷없이 생전에 총소리가 안 났는데 총소리가 나. 빈명소리는 못 들었어. 네, 들으신 것처럼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를 네. 들어봤는데요. 제가 저 담당 경찰 형사과에 전화를 해서 물었더니 네. 저 스토킹을 당했던 저 여성 두 분 있잖아요. 네. 저 두 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사히 오. 귀가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당시에 저 여성들이 느꼈을 공포도 얼마나 컸을지 그렇겠죠. 상상이 되지가 않는 수준입니다. 자, 두 분이 스토킹 당해서 큰 변을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 같은데, 자, 변호사님 이 부분 두 분도 굉장히 좀 불안에 많이 떨 것 같아요. 지금 충격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이미 지금 저 종이 가방으로 추정되는데 그 안에 흉기를 들고 여성 2명을 밤 늦은 시간에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오랜 기간 따라오면서 집 앞까지 지금 갔던 상황이고요. 이 여성분들은 당연히 이런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미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고 경찰이 보자마자 이 흉기를 사용했다는 건 어떤 범행의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따라갔다고 볼 여지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범인이 어떤 범행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수사에 있어서는 가만히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총기 사용의 어떤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다듬어질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야지 경찰관들도 어느 경우에 언제 내가 어느 정도의 무기를 대항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지 또 체포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지가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사건 조사를 통해서 좀 사실관계 확인 그리고 어떤 경찰관들의 빠른 회복도 빌겠습니다. 덧붙여서 질문드리자면 일단 우리나라의 공권력에 대해서 너무 좀 소극적인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던 반면에 또 반대에서는 너무 이 실탄 사용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좀 과잉 대응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분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무기 사용은 당연히 지양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부분은 좀 흉기를 좀 휴대하고 있었고 이제 이마 부분에 자상이 나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걸로 네. 봐서는 그 흉기를 실제로 휘두르기도 했고 그것이 이제 얼굴 부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목 부위 같은 경우에는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는 경우라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 그리고 최후의 상황 이런 부분들이 충족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정확한 부분은 조금 더 영상을 확인을 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어 그렇군요. 보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러한 일을 전해 들어봤는데 경찰로서 굉장히 좀 가슴 쓰러내는 일이 아닐까 싶고요. 건강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